연등회요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산화상입니다. 송산화상이 방거사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송산이 자를 집어들고 말했다. 거사께서는 보십니까? 방거사가 말했다. 봅니다. 송산이 말했다. 무엇을 보십니까? 방거사가 말했다. 송산을 봅니다. 송산이 말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방거사가 말했다. 어째서 말하면 안 됩니까? 송산이 자를 내던지자 방거사가 말했다.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니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송산이 말했다. 이 늙은이가 아니라면 도리어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방거사가 말했다. 어디에 미치지 못했단 말입니까? 송산이 말했다.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곳에. 방거사가 말했다. 강함 속에서 약함을 얻는 일이라면 가능하나 약함 속에서 강함을 얻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송산이 방거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서 말했다. 이 늙은이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이 없는 곳입니다. 이 방거사가 등장하는 대화는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자기들끼리 이 대화라서 대화만 보고는 우리가 언뜻 이렇게 이해 못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송산이 방거사와 함께 앉아 있다가 길이를 재는 자입니다. 그 자를 집어들고 말했어요. 거사께서는 보십니까? 그 이제 당연히 자를 보냐고 물은 건 아니죠. 이제 법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를 집어들고 거사께서는 보십니까? 이거 본다는 건 이제 법을 놓고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는 거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은 이제 본다는 말은 사실은 맞질 않죠. 왜냐하면은 본다 그러면은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다는 뜻인데 내가 있고 법이 있어야 그게 이제 본다는 말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법에는 주관 객관이 없단 말이지. 내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지 안팎이 없는 게 이게 법인데 안팎 없는 안과 바깥이 따로 없는 이게 법이니까 사실 본다 하면 그게 맞지는 않은데 이제 그 대화상 뭐 본다는 말은 그냥 이거를 아느냐 이 법을 아느냐 당신이 이 법을 아느냐 이제 이런 말이니까 그거 뭐 안다 이런 말이죠. 안다 이런 말이죠. 예. 그거 안다는 것도 이제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 그걸 좀 더 다르게 하면 당신한테 이런 법이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이지. 예? 당신한테 이런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런 법이 있어 나한테 이제 그런 말이죠. 법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뭐 보느냐 아느냐 세속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당신도 이런 법이 있느냐? 당신도 이런 법을 깨달았냐? 이런 질문이죠. 거사께서는 보십니까? 하는 것은 거사 당신도 이런 법을 깨달았냐? 응? 당신도 이런 법이 있느냐? 이런 말이지. 그래서 방거사가 봅니다. 그러니까 송산이 말해요. 무엇을 봅니까? 일부러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방편으로 이걸 뭐 법이다, 도다,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여기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걸 뭐 법이라 그러면 법하는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법하는 이 말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법이란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뭐 대상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그죠? 법이다 이러면은 법이다 하는 이 자체 참 이 말하기 어려운데, 법이다 하는 이 자체이기 때문에 법이란 이름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이 법이랑 항상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세속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거든요. 따로 있단 말이지, 이게. 죽비 같으면 죽비가 있고, 컵 가면 컵이 있고, 우리가 뭐, 슬프다 그러면 슬프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이라고 느끼는 게 있고, 기쁘다 그러면 기쁘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름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세속이거든.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이름을 법이라 했지만은 법이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뭐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 이게. 그냥 법한 이 자체지. 그죠? 뭐 법이라든 도라든 마음이라든 뭐 똥박대기라든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말하는 자체고, 보는 자체고 듣는 자체고, 하여튼 이게 따로 뭐가 있는 건 아니단 말이야.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데, 보는 자체가 있고 듣는 자체가 있고 느끼는 것 자체가 있고, 느낌 자체가 이거고 생각 자체가 이거고 말 자체가 이거지 따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모든 말은 전부 방편인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세속의 말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속의 말에서는 말이 있으면은 그게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데, 그건 대상이라는 게 없으니까 말 자체, 마음이라면은 마음이라는 말하는 말 자체가 그냥 이거지 마음이라는 대상이 따로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여기에 관한 말들은 하여튼 뭐 그 이제 하여튼 아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그 이제 말을 세속식으로 말을 하고 그게 말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아주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이층이 공사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봅니까? 이러니까 무엇을 본다 하면 이게 안 맞거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방거사는 또 일부러 송산을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본래 면목을 본다, 이 법을 본다, 이게 같은 말이죠. 뭘 보냐 이러니까 송산이 자를 들었지만 자를 보는 건 아니고 송산을 본다, 이 말은 당신의 그 본래 면목을 본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송산이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로 하면은 그게 맞지는 않죠. 근데 방거사가 일부러 또 이제 시비를 겁니다. 어째서 말하면 안 됩니까? 이제 말에 안 속으면 사실 뭐 말을 할 수도 있죠. 방편으로. 이제 말에 속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만은 말에 안 속을 만큼 안목이 있으면 뭐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째서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산이 자를 내던지고 더 이상은 이제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더 이상 대화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기겠죠.
송산이 자를 냈던지자 방거사하고 말했다.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니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좀 명확하게 하자. 공부 이 법에 대한 대화를 여기서 끝마치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 이런 말이죠. 하여튼 이게 명확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로가 이제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사실만 확인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함이라는 건 따로 없죠. 왜냐하면 분별할 게 있어야 명확하다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명확해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는 여기 명확한데, 우리가 모험이라는 이 모양이 있으면 남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기도 분명하고 남도 분명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게 되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으니까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게 망상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은 건지는 엄격하게 보면 그건 오로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오직 자신만 아는데, 근데 본인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있긴 하죠. 왜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런 안목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이게 제대로 아는 건지, 제대로 참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면이 있긴 해요. 애매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으로는 애매하지만 이제 마음에서는 이게 자기가 소식이 오고 이러면은 벌써 이제 그 만족도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소식이 오면 우리가 마음이 놓이고 어떤 그런 갈증이 없어지고 안심이 되고, 이제 뭔가 길이 열린 것 같다, 이제 이 길만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본인이 달라지죠. 본인의 자기 내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도 이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원했던 일이 이제 성취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걸 100% 만족이라는 건 없지만은 이제 이쪽으로만 가면은 점차 이게 아주 원하는 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은 마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고, 해결이 됐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건 자기도 모르죠. 그냥 마음이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하는 거는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은, 자기 마음 속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랄까, 막 속에 배가 아파가지고 남이 보면 모르지, 자기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근데 본인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게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그래서 겉으로 보고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지만 본인은 알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픈 게 싹 내려가고 이제 더 이상 아프지가 않고 몸이 아주 가뿐하고 아주 몸이 가볍고 전혀 이제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함을 느낀다. 그 남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는 알죠. 그래서 이해는 못하지.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다고 어떻게 고쳐진지 자기도 모르지만은 이제 건강해졌다는 건 안단 말이지. 이게. 그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번뇌망상이라는 건 마음의 질병인데, 마음의 질병이 이제 치유가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이제 건강함이라는 거를 뭔가
하여튼 굉장히 건강해지고 뭐 안정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사라졌다는 걸 이제 알죠.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뭐 딱 우리가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요게 법이다 하는 그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게 정해질 수가 없지,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 나아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몸도 그렇잖아요. 병이 들었다가 한번 건강을 찾은 사람은 대충 어떻게 하면 병이 들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이 건강이라는 건 자기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겪어본 그 결과로서. 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이제 병든 상황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런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병든 상황이 이제 그거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이 번뇌망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렇게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지를 그 마음 겪어봐서 아는 거지. 겪어봐서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제대로 된 치유가 아니라면 몸도 그렇잖아. 제대로 낫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몸에. 그 뭔가 이상한 거지, 계속. 이상하고 뭔가 이제 계속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든 뭐 계속해서 뭔가가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마음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깨달음이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그 뭔가 하여튼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마음이 뭐 흔들린다든지 또 뭔가를 구한다든지 또 하여튼 뭐그 의문이 사라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궁금해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연스럽게 보면은 굉장히 뭐 단순한 일이고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이게. 그 자연스럽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체험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겪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겪어봐서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 깨달음이니 미혹함이니 하는 게 이제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생각이란 놈은 완전 뭘 알겠다 이거구나 이렇게 막 지가 아는 척하지만은 반드시 다른 짓을 합니다. 이 생각은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욕심을 내기도 하고 뭐 막 뭘 알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딴짓을 하는데 마음은 한번 이렇게 딱 체험을 해서 안심이 되고 놓여지고 쉬어지고 안정이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뭐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이건 흔들림이 없이 제자리에 딱 항상 이렇게 안정이 돼 있거든. 생각은 근데 그렇지 않아. 계속 새롭게 막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이제 겪어보면 안다니까. 자기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과는 다르게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과 물결을 하듯이 물은 항상 그대로 있지만 물결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니까 마음은 항상 그대로지만 생각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은 물결 같은 거거든요. 물이 마음이라면 생각은 물결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생각도 이거를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도 이제 쓸데없는 망상은 안 하게 되고 어떤 안목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 대한 안목은 갖추게 되니까 이제 뭐 이런 대화들이 가능한 거죠. 생각으로도 이걸 이제 얼토당토하는 그런
망상은 안 하는 거죠, 이게 관해서. 그래서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말들을 생각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말이죠. 이거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런 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제 사실 여기 해당되는 말인 거지. 이게. 물론 뭐 하여튼 이 생각과 말로서 100% 이걸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이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고 사실 드러낼 방법은 없지. 이거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있는 이대로 본래 있는 그대로가 전부 여법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자면은 원래 있는 이대로가 100% 전부 여법해요. 꼭 굳이 말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굳이 이게 법이다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사족이 되는 거, 사족. 뱀 몸뚱이에 뭐 다리 그래 넣는 꼴이 된단 말이지. 왜냐? 있는 그대로가 여법함인데 또 굳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법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맞지 않은 거지,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송산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응? 무엇을 봅니까? 그러니까 송산을 당신을 본다 이 말은 당신의 본래 면목을 본다, 법을 본다 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송산이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사 어째서 말하면 안 됩니까? 하고 이제 일부러 따지는 겁니다. 일부러 공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송사는 이제 뭐 어째서라는 말을 또 받아가지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러면 더 막 자꾸 말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망상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는 자를 그냥 내던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더 이상 말을 하면은 말하자면 자꾸 더 더럽힐 뿐이다. 자를 탁 내던진 거죠. 그러니까 방거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니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좀 깔끔하게 끝을 맺어야지 왜 중간에 그만두느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송사는 끝을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왜 이래서 그렇다, 어째서 그렇느냐,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이건 오히려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자꾸 망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를 내던진 것이 이제 송산으로서는 깨끗하게 끝을 맺은 것인데, 방거사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시작만 하고 제대로 끝을 맺지 못하니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이게 송산의 말이었어요. 이 늙은이가 아니라면은 도리어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늙은이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내니까 당신을 아니까 내가 막 그냥 이 정도 봐주는 것이, 당신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미치지 못했다 말하자면은 도에 미친다는 것은 거기에 딱 이런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안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했다 말 안 맞지 않다. 당신이 그렇게 자꾸 말로서 추궁하는 것은 안 맞지 않다. 근데 나는 당신이 아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은, 내가 아니고 남이 본다면은 당신은 도를 모른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방거사가 또 따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디에 미치지 못했는 말입니까? 뻔히 알면서 이제 계속 말장난을 하려고 들은 거죠. 방거사가 하여튼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따지고 말장난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 미치지 못했단 말이냐, 미치지 못했다니까 또 그 말꼬리를 딱 잡고 어디에 미치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성살이 말했어요.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곳에. 그러니까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한다 하는, 이게 이제 법을 가리키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실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시작만 하고 끝을, 그러니까 끝이 있으면은 이게 끝이다 그러지만 이게 사실 끝은 없는 거죠. 시작은 있느냐? 사실 시작도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래 모든 것이 원래 있는 이대로 율법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지 이게. 그리고 법으로 얘기하자면 원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율법합니다.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원래 모든 것이 율법함을 모르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뭐 법이 뭐냐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헤매는 것이고, 법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은 항상 있는 그대로 늘 율법에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꾸 법을 찾고 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속에서 물을 찾는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원래 살았지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늘 물속에 살고 있고 언제나 물속에 있는데 이제 생각을 일으키면 물이 뭐지 이렇게 이제 망상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공부가 딱 그런 식이에요. 원래 모든 것이 율법해. 그래서 생각만 쉬워지면은 본래 다 율법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법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법이 뭐지 이렇게 하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는 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 범부 중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공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처음에 엄마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사방일구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두고 운문선사 그랬잖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바로 때려 죽였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지풍파란 말을 해요. 평지풍파. 아무 문제가 없는 데서 지가 그만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 이제 운문이나 뭐 그 선사 말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원래 법은 다 율법해. 그런데 이게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툭 말을 꺼내게 되면 그만큼 말로 말미암아서 법이란 걸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그 말로 말미암아서 법이라는 걸 찾게 되는 거지. 그런 이제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율법한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는 그게 맞는데 그게 또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다 율법하지만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 제기를 해야지. 본래 다 부처고 본래 다 모든 것이 율법한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는 망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본래 율법함을 가르쳐 주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본래 율법함이 뭔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생각이 당연한 걸로 알고 살고 있죠. 망상이 당연한 걸 알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망상을 한번 깨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본래 율법함을 깨닫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법이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 속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할 수 없는 뭔가를 턱 이렇게 제시를 받으면은
그 이제 처음엔 좀 당황하겠죠. 그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당황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막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무시를 할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 학원기입니다. 학원기. 학원기는 본래 돌을 보면 무시한다, 비웃는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좀 뭔가가 그런 평소에 이제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우리가 인생의 이게 전부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이거 뭔가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하고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도를 말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이유입니다. 깨달은 사람한테는, 도를 깨달은 사람한테 도를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걸 구태여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제 도가 뭔지 모르고 번뇌 망상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걸 탁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부처의 가르침인 거죠. 그게 천상천의 유화독존이라는 말부터 시작한 부처의 가르침인 거라.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법이 있다. 그럼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 처음엔 당황하겠지만은 이제 그걸 찾으려고 막 나름대로 애를 쓰겠죠. 발버둥을 치고 하다가 이제 결국 선지식의 가르침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실제 체험을 더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걸로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이 굉장히 모순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거든. 이게 우리 생각 속에서 세상을 쳐다보면은 그렇잖아. 뭐 온갖 문제들이 많아요.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고 불만족스럽고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 그 생각으로 쳐다보면 다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툭 통해 보면은 그런 불만족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지.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툭 체험이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진짜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알게 되고, 그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끄는 공부는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분별 망상 속에 사는 사람에게 망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걸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표현했느냐면 강철로 만든 만두를 입에다 쏙 넣어주는 것과 같다고 그러거든. 만두는 당연히 씹어 먹어야 되잖아. 근데 강철로 만든 걸 싹 넣어주면 이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평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로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선지식을 가르치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이제 가르쳐 줌으로 해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도록 하는, 그게 선지식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선지식과 가짜 선지식을 구분하는 게 이제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바른 선지식은 생각할 수 없는 이 법을 계속 이렇게 이제 제시해주면 이게 바른 선지식인 거고, 왜냐? 근데 분별해서 빼내야 되니까. 그 출신이란 말을 합니다. 출신, 몸을 빼낸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 가짜 선지식은 뭐냐면은 계속 분별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줘. 그러면 돈은 이렇고 법은 이렇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 막 이해가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분별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이 분별하게 되겠죠. 그게 아르마리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가리키는 것은 가짜 선지식이에요. 그 사람을 구제해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막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듣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1시간 내내 들었는데 아무것도 이해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 이러면은 그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근데 들어보면은 뭐가 쏙쏙 이해가 되고 자기가 생각 못했던,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이 막 그 사람이 생각해서 얘기해주고 이러면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가짜 선지식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 왜? 재밌으니까 말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자기보다도 뭔가 생각을 하는 발 앞서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모르는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원래 중생들이 와글와글한 겁니다. 가짜 선지식의 그 법회에는. 근데 바르게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재미가 없는데 뭐 사람들이 진짜 발심하는 사람 아니면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게. 그 점이 이제 조금 하여튼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격하게 법만 딱 제시하면 옛날부터 그런 말 했잖아. 바른 법, 정법만 말을 한다면은 법당 앞에 호랑이가 새끼를 친다. 그런 말을 했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고.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 법당 앞 마당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호랑이가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온다는 겁니다.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그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참 바른 길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지혜가 좀 뭔가 그 감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해 안 되는 말을 들어도 저게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그 믿음을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곳에 이제 그 법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이제 어디에 미치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 말은 법에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방구사가 말했다. 강함 속에서 약함을 얻는 일이라면 가능하나 약함 속에서 강함을 얻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인 말이죠. 강함 속에서 약함을 얻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큰 것 속에서 작은 것을 얻는 일은 가능하지만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얻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강함 속에서 약함을 얻는 일은 가능하지만 강하다, 크다, 뭐 많다 이런 많은 것 속에서 적은 걸 얻는 일은 가능하지만 적은 것 속에서 많은 걸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종의 뭐 그냥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법에 대한 지혜가 풍부하면은 여러 가지 잡다하고 다양한 방편을 많이 쓸 수도 있는데 법에 대한 지혜가 풍부하지 못하고 미약하면은 그런 다양한 방편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죠. 이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이제 반야바라밀의 그 법에 관한 그 지혜죠, 지혜. 법에 관한 안목. 법에 대한 안목, 지혜가 아주 풍부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방편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다 방편을 이제 이렇게 법으로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뛰어난 의사는 다양한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좀 서투른 의사는 지가 아는 몇 가지 약밖에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이제 방거사가 그 얘기라 약간 송산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얼마든지 다양하게 말을 하면서 이 법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법 하나만 딱 고집을 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조금 그 방거사가 이제 송산을 조금 비판한 말이죠. 당신은 법이 그렇게 아주 그 깊고 넓지가 못하다. 법을 알긴 아는데
깊고 넓지가 못해서 이게 아주 뭐 자유자재하게 방편을 쓰는 그런 입장은 못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송산이 이제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좀 약간 화가 나가지고 방거사를 맥살을 딱 붙잡고 말했어요. 이 늙은이는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그냥 법 하나뿐이다. 당신은 뭐 다양한 방법을 쓸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냥 법 하나밖에 없다. 나한테는. 자기 나름의 고집이죠. 이 늙은이는 그 중에서 특히 말 없는 곳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곳, 이 법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그냥 오직 법만 하나만 확실할 뿐이고 뭐 여러 가지 방편 쓰는 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방거사가 당신이 법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편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송산이 송산도 이제 방거사만큼 뭐 그렇게 풍부한 방편을 쓸 수 있는 재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는 법은 있으니까 방거사를 딱 붙잡고 이제 그래도 나는 확실하게 내 살림살이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늙은이는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늙은이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말 없는 곳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나는 이 법 하나는 나는 확실하다 하고 이제 그리고 당신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하게 재치 있게 방편의 말을 많이 이렇게 쓸 줄 아는 거 그거는 뭐 내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이 법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하고 이제 자기 살림살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가 이제 그게 이제 방거사가 좀 노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노련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걸 법을 깨달은 뒤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게.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아무래도 이제 좀 노련해지겠죠. 노련해져가지고 뭐 다양한 말을 하면서도 그걸 여법하게 다 돌릴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방거사는 특히나 뭐 스님들 찾아가서 대화하고 법담하는 거를 선문답하는 걸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또 많이 하다 보면 또 능력이 늘어요. 그게 요령이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송사는 그냥 좀 뭐랄까 성격이 방거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좀 뭐랄까 내성적이랄까 그냥 자기 법 하나만 딱 붙들고 막 조용하게 사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뭐 사람마다 뭐 자기 스타일 있는 거고 뭐 법만 확실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산화상 두 번째 이야기. 송산화상이 방거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방거사가 자루를 집어 올리며 말했다. 자루란 것은 주머니 뭐 담는 보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루가 뭐 옆에 있었던가 봐요. 자루를 집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사람마다 모두 자기 몫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말하지 못할까? 또 이제 방거사가 이 법을 또 법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차를 마시다가 옆에 있는 자루를 툭 집어 올리면서 사람마다 전부 자기 몫이 있는데 이거 다 이게 우리한테 본래 법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못할까? 이제 시비를 딱 이 말에서 그냥 차 마시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차 값을 하려고 그러는지 일부러 또 이제 법담을 선문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송산이 말했다. 단지 사람마다 모두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말도 아주 훌륭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몫이 있으니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 누구한테는 이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굳이 뭐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재치 있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거는. 굳이 뭐 말할 필요가 뭐 있나.
오히려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망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송사는 어쨌든 굉장히 엄격하게 딱 법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거든. 다 자기 몫이 있는데 이게 법이다 하고 턱 내보일 수 있는 게 아닌데, 법이라는 거는. 이게 법이다 하고 턱 말을 해서 내보이면은 그럼 벌써 뱀다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패들은 용납을 하지만 방편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뱀다리인 겁니다. 말하자면 쓸데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조사의 말씀이던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선지식이 말했던 간에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설법이라는 거는. 방편이 아닌데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100% 망상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을 하니까 그건 다 망상이죠. 근데 이제 말할 수가 없지만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방편인 거예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죠. 왜 사람을 구제하는 방편이냐면은 중생들은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발심도 못 할 것이고 공부도 못 할 것이니까 발심을 시켜서 공부를 하도록 만들려면은 비록 말할 수 없지만은 억지로 말을 해서, 억지로 말을 하지만 결국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뭐 달마도 그 혈맹론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에는 원래 말이 없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도가 드러나지가 않는다. 이 말은 너도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말을 안 하면은. 그게 이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다, 이게. 단지 사람마다 모두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 모두 이게 본래부터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법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여법하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다 하고 따로 말을 낸다면은 그건 뱀다리다 이 말이에요. 맞지가 않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방거사가 말했다. 형님은 뭐 때문에 말할 수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방거사가 또 재치 있게 탁, 아니 그럼 말하지 못하는 건 말을 못하는 건데 왜 당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형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형님이라고 하는 거 봐서 이제 송산이 방거사보다도 나이가 많은가 봐요. 형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어떤 방거사가 요래 말을 재치있게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법은 분명하게 있어도 이 말을 재치있게 못해가지고 이런 문답을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말을 아주 재치있게 잘해가지고 그 말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이런 문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형님은 뭐 때문에 아니 그 말하지 못한다 해놓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형님은 뭐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성산이 말했다. 말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네가 내한테 물었잖아 이 말이죠. 네가 물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했지. 그런 얘기야. 말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물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한 거지. 그럼 말 없이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보고 모른다고 할 거 아니냐.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네가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지. 물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했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한다고 억지로 말한 것이지,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말한 건 아니다. 이게 방거사가 말했다. 확실하군요. 형님도 알긴 나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송산이 말없이 차를 마시자 방거사가 또 물었다. 그러니까 송산은 이런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냥 뭐 차 마시고 막 그냥 니도 알고 내도 아는데 뭐 굳이 이럴 필요 뭐 있나 하고 이제 송산이 말없이 차를 마시자 방거사가 또 물었다. 형님은 차를 마시면서 손님에게는 어찌 업을 하지 않습니까? 막 따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송산이 이제 그 절에 주지스님이고 암자의 주지스님이고 방거사가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중국 예절에 그런가 봐. 차를 마시면 손님한테 한 잔 드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마셨는가 봐 그냥. 그러니까 형님은 차를 마시면서 손님에게는 어찌 업이라는 게 인사입니다. 중국식 인사. 손을 이렇게 한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구부리는 인사 있잖아요. 이게 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오른손을 주먹쥐고 왼손을 그 위에 감싸쥐고, 오른손을 주먹쥐고 왼손을 그 위에 감싸쥐고 얼굴 앞으로 이렇게 올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공손히. 이게 중국식 인사죠.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권하는 인사를 하고 그 차를 마셔야지. 그게 예인데 왜 나는 손님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방거사는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말장난을 잡고 송산 스님은 좀 순둥이 순한 사람 같고 방거사는 좀 이렇게 짓궂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형님은 차를 마시면서 왜 손님한테 업을 하지를 않고 그래 그렇게 마십니까? 예의 없이. 그러니까 송산이 말했어요. 누구세요? 송산이. 그러니까 그 누가 있었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일부러 무시를 해. 이제 네가 그래 나오면 나도 뭐 장난하면 치겠다 이거지. 그리고 누가 거기 있었나 이제 이런 말이에요. 누구세요? 방거사가 말했다. 방공입니다. 방거사입니다. 하여튼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송산이 말했다. 어찌 거듭 업을 해야 합니까? 아까 인사했잖아. 이런 말이에요. 아까 방공 분명히 인사했는데 또 나는 또 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네. 이 말이지. 어찌 거듭 업을 인사를 해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방공은 내가 아까 인사를 했는데 난 또 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네. 그 말입니다. 어찌 거듭 업을 해야 합니까? 이건 그냥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재미로. 뒷날 다나 천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말했다. 만약 송산 스님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늙은이의 장난에 단숨에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송산 스님이니까 그래도 자칫 재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거사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나름 이렇게 잘 대처를 했는데 그 방거사가 장난을 잘 쳤다는 거예요. 만약 송산 스님이 아니었다면은, 그래서 송산 스님이니까 다행히 그렇게 잘 대처를 했는데 아마도 그 늙은이 방거사 늙은이의 장난에 단숨에 당했을 것이다. 그래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말을 누군가가 방거사한테 전해줬어. 일러줘 버렸어요. 그래서 방거사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다나한테 말을 전했어.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하고 이제 이런 말을 다나한테 전했어요. 아직 자루를 들어 올리지 않았을 때 일은 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루를 집어 올리고 이게 뭐냐 하고 이제 그 법담을 장난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자기는 그 일을 말하고자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장난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다 하는 이거는 이미 방편으로 그 뱀다리를 그린 거고 그 전에 일이란 거는 본래부터 있었던 이 일, 법 자기는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내를 그냥 단순히 장난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장난치는 것은 이 법을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방거사 나름대로 이제 변명이다, 변명. 아직 자루를 들어 올리지 않았을 때 일은 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내가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이지 뭐 다른 게 뭐 있겠냐. 자루를 들어 올려서 장난을 시작했지만 자루 들어 올리기 이전에 본래 있는 이 본래 면목 이거를 내가 말을 하려고 자꾸 그런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왜 그냥 내가 뭐 그냥 짓궂게 무조건 장난을 친 거냐. 이제 나름의 변명입니다. 변명. 보면 재미는 있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들이 있었던가 봐요. 이게. 그 당시에 하여튼 송나라 그 당시에 이 성공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재미있게 이제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가 봐. 근데 뭐 하여튼 공부를 위한 거죠. 다 방거사의 말 맞다나. 어쨌든 이 법은 누구에게나 본래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갖추어져서 항상 이렇게 정상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늘 있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냥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때문에. 생각이 쉬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 속에서는 분별밖에 안 되니까 뭐가 법이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그 생각이 탁 쉬워지면 이제 이게 저절로 원래 이렇게 다 있는 일이 그냥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게 그 구름이 그치면은 햇빛이 나타난다고 하는 식으로 원래 있는 게 이렇게 뚝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드러난다는 게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구름이 그쳐버리니까 원래 있던 벌레부터 아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원래 있던 일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법은 본래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생각을 벗어난다. 원리전도 망상, 그 생각, 분별 망상을 벗어나 버리면은 원래 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모든 분별 망상이 소멸해 버리고 구경열반이라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거든. 아무 일도 없지만 이게 원래 항상 있어요. 이게 어떤 분별되는 물건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항상 갖추어져 있고 이것이 진짜죠. 이게 진짜. 마치 뭐랄까 우리가 식물의 뿌리와 같다고 할까? 뿌리는 늘 땅속에 있는데 이놈이 봄이 되면 싹이 나와서 여름에 막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또 가을 되면 시들어가 사라지거든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또 봄 되면 또 싹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 뿌리처럼 이거는 항상 있어요. 이거는 항상 이거는 늘 변함없이 그게 불생불멸이라는 거. 늘 변함없이 이렇게 늘 있고 생각이 이제 자꾸 이걸 이제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꾸 생각 속에서 도를 찾고 법을 찾고 뭐 깨달음을 찾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분별 속에서 도를 찾고 법을 찾고 마음을 찾고 뭐 깨달음을 찾고 이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공부고 망상이죠. 망상. 잘못된 선지식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계 체험이라고 그래. 그런 식의 체험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무슨 수행을 하다가 뭐 체험을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이제 이게 도로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거든. 그건 경계 체험이지. 진짜 체험은 모든 생각, 모든 분별, 모든 망상에서 싹 벗어나 버리고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고 아는 게 없어. 그러면은 원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뚝 드러나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딱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여튼 이게 그렇게 분별이 쉬워지면서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이게 이렇게 한번 드러나는 체험. 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법은 본래 여여하다.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물 방패는 말이지만 하여튼 한번 생각이 쉬워져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원래부터 있었다 하는 게 이렇게 저절로 밝혀지는 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체험을 해보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하는 걸 스스로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 이거 원래 본래부터 있었던 거잖아 이거. 근데 왜 이거 모르고 살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없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원래 있었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